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저녁 잘들 쉬고 계시죠? 지역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 앙이라. 제약막자하고 중선 동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58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좋으신 분들은 재정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기억하시면서, 자, 이번 주도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광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커피 후원과 정기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캔들 공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요즘 좀 심상치가 않다. 특히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던 유동성과 CPI, PPI 금액 관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물가와 유동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금과 운,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 주식과 이제 금은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는 유가에 달려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저점까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국 주식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 현상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제 채널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정확한 차트 분석과 함께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별 해괴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주식이 폭등한다, 금이 폭락한다, 그런 멍멍이 소리들은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금융 뉴스 국제경제 보시면 또 충돌했네요. 이런 진짜 그죠? 맞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이제 또 대규모 IPO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 여기서 IPO의 버블 붕괴 신호죠. 그죠? 금은의 정확한 분석과 함께 IPO 버블 붕괴 신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IPO가 많이 증가하는, IPO를 왜 할까요? 큰 IPO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IPO를 왜 해요? 할만하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 버블 끝에서 해야지만, 지금 해야지만 얘네들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거 잘 보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베네수엘라 또 가지고 또 저 장난치고 있죠. 이란 사태 해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 사실 국내의 문제를 보통 그 정치하는 대가리들은 국내 문제를 어디로 돌려요? 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모든 그 원인, 지금 트럼프가 아주 발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원인은 미국 부채에 있습니다. 지금 39조 2천억 달러인데,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은 늦출 수는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부채 폭탄이 터지면 약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은 식물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꼼수를 피울 거예요. 전락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꼭 이해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이유 잠깐 좀 보시면 1929년에 대형 IPO가 있었나? 없고요. 뭐가 있었냐? 묻지마 신용, 마진 대출, 극심한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이 붕괴됐던 거예요. 대공황이. 그래서 이 폭락, 금융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져 1932년까지 약 90%가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촉발이 됐고요. 바로 이 상황에 따라서 1929년인데, 그럼 지금은 없느냐? 지금 더해요.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죠? 마진 부채.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찍은 상황이에요. 지금 1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보통 고점을 찍은 다음에 많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2007년의 마진 부채와 2020년의 마진 부채는 지금 상대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연준의 엄청난 돈 풀기, 머니 프린팅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붕괴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929년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극심한 투기 열풍.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던 요 유동성을 보면 유동성이 안 나와요. 시장으로. 연준이 지금 돈을 못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이 마진 부채, 묻지마 신용, 마진, 요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929년 붕괴는 마진, 지금도 마진, 무시무시한 마진,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간 거죠. 자, 요거 플러스. 자, 1999년, 요건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1999년 미 증시 대형 IPO는 닷컴 버블 열풍 속에서 500여 개의 기업이 상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쭉 말씀을 드렸죠.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UPS, 자, 그 다음에 골드만 양말, 그 다음에 현재 인공지능의 대장주로 군림하고 있다가 입성을 한 해다. 그때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들어온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는 많은 이렇게 종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의 크기가 틀려요. 그래서 하나만 해도 엄청난 팝업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999년에 뭐예요? 요것 때문에 트리거가 돼서 붕괴된 겁니다.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의 붕괴는 요 실러피를 보시는데, 자, 실러피에 대한 요겁니다. 잘 보시면서, 자, 여기가 2000년 닷컴 버블이죠. 지금 2000년 닷컴 버블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는 부채가 없었습니다. 2000년 요때는. 근데 지금은 부채를 기반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지금 1929년과 여기와 이때 마진 지금의 주식의 거품 IPO 합쳐진 게 지금이에요. 이 파괴력은 제가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 다시 한번 1929년에 마진 부채, 그 다음에 이때 IPO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망하는 겁니다. 사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단기 지표로서 공포 탐욕 지수 계속 얘기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공포 구간이 있잖아요. 주식은 고점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철저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파티에 취해 있어 갖고 뭐예요? 완전히 골로 가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붕괴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트리거가 누가 쐈어요?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쏘신 겁니다. 지금 87달러인데 80달러 밑으로 내려가야 그나마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뭔가가 나올 만한데 그게 없어요. 또 아주 발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가의 끝에는 버블이 꼭 터졌어요. 닷컴, 리먼,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팬데믹, 금리 인상, 지금 이란 전쟁. 그래서
앞으로 유가 상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꼭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건 끝났다. 작년 10월달, 11월달 고점 대비 20% 하면서 대세하락으로 갈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했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바로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유동성,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기반한 종목입니다.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없어요. 그냥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폭락하고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데? RSI가 30m로 풍덩 빠질 겁니다. 이번에. 예? 맞죠? 그러면 이게 확실히 붕괴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어때요? 2008년 서프라임. 이때는 주택이고요. 이때는 상업용. 예. 공실률 장난 아니죠? 조만간 확실한 붕괴. 예. 이거 보시고요. 자, 미 국채 30년물 지금 가격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 서프라임 그 위치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지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왔다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현재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10년물 금리를 보세요. 자, 40년 사이클입니다. 1940년부터 해서 여기까지 1980년까지 금리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80년부터 20년까지. 지금은요, 올라가는 타임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금리가 내리거나 오르거나 할 때 잘 보시면 침체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10년과 3개월물을 보시면 금리 차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네. 여기까지는 80년대 이후죠. 그죠? 맞죠? 네. 그래서 큰 위기들이 터졌어요. 은행 위기, 주식 폭락, 부동산 붕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왕창. 예? 근데 지금은 764일이라는 무시무시한 일이 됐죠. 조만간 0.775, 야, 이게 1% 돌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위기가 다 터지는 겁니다. 근데 80년대 이전에 여기 뭐죠? 여기가 바로 2차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이게 대단히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만간 터진다. 제가 이제 예언을 하자면 네, 여기 RSI가 지금 현재 얼마 65인데요. RSI가 70을 찍는 순간 터져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네, 진짜로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인 거죠. 지금 100년 이게 차트인데 여기가 1929년 30년에 금리 차입니다. 네, 700일이죠. 지금 얼마예요? 네, 764일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화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 된다는 얘기는 네, 주택, 부동산 붕괴, 주식 붕괴, 은행 붕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연준이 막아줄 것이다. 그거는 꿈 깨야 되는 얘기죠. 그럼 멍멍이들이나 하는 얘기고 지금은 막을 능력도 없고 막을 힘도 없습니다. 왜? 돈을 못 찍어요. 함부로 금리 못 내려요. 그게 바로 연준의 지금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를 보면 자, 보세요. 1980년대까지 금리를 엄청 올렸죠. 그리고 내렸습니다. 내리는 와중에 위기들이 터졌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사태, 여기가 이제 2차 오일 쇼크죠. 여기가 1차 오일 쇼크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가 내려가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라는 놈이 나와서 뭐라 떠들긴 하는데 CR이 안 먹힐 겁니다. CR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고 앞으로 금리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어요. 버블 붕괴되는 거는. 네. 보통 지금 80년대 1980년대 이후는 금리를 내리다가 박살났어요. 그죠? 다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보시면 만약에 내리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시장에서 나오면 늦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주식이 이제 폭락할 건데
조만간 어떤 신호가 뜰 겁니다. 지금 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마진과 그 다음에 슐러 P 이런 거죠. 버블 생긴 거. 그 다음에 단기 지표로서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 생산자 물가. 자, 그러면 이제 버블이 붕괴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자, 요 차트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하이만 민스키 모먼트 그 그림인데요. 자, 여기 고점에 있죠. 좀 이따가 제가 종목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경로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대부분 종목들이 대형주군, 소형주군 다 이런 경로를 밟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괜찮아, 주식 폭등할 거야, 그런 개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차트로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PPI를, 생산자 물가를 왜 끄집어냈느냐? 1970년대를 보시면,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금이 몇 배가 올랐냐? 23배가 올랐어요. 물가 어때요, 지금? 생산자 물가. 어우, 폭등했네요. 23배. 금리하고는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닷컴 2000년대에서 2010년까지 이때 7배인가 8배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이때는 몇 배가 올랐냐? 얘도 많이 올랐어요. 이때는 이제 근본이자라 한 뭐 2배, 3배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70년대 이후에 23배, 여기 7배죠. 지금은요,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잠재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금과 운이 폭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물가예요. 다른 요인도 많지만, 물가 때문에 앞으로 물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물가 못 잡아요. 왜? 수요 견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급 부족, 수요 견인. 그래서 결국엔 망한다 이거예요. 누가 망해요? 연준이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뭐 때문에? 물가 때문에. 줄어들질 않아요. 여기에 지금 몇 월 거예요? 3월 겁니다. 5월 거.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자극을 받고 골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가다가 살짝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가 이제 바로 뭐다? 침체 이슈와 함께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살짝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70년대는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랑 너무 똑같다. 그래서 금가은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개구라나 치고 앉아있고, 소위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나와갖고. 자, 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70년대 상황인데요. 70년대 상황은, 자, 올랐어요. 물가대로 쫙 올랐는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상승 조정이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상승 조정은 뭐 때문에 생겼냐? 금리 때문에. 여기 보면, 자, 상승, 금리를 내릴 때 얘는 금이 같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니까 같이 올라갔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요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로 대응한다. 간단하게. 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은 정보력도 늦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70년대는 23배가 올라갔지만 중간에 한번 데드 골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런 거 하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00년 이때도 물가가 튀었죠. 2000년 튀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거의 물가랑 거의 연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헛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물가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금이 계속 올라가겠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해답입니다. 금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왜? 돈을 계속 씻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중간에 한번 삐끗 살짝 했어요. 요거.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얼마 내려갔나 좀 볼까요? 한번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조정이 얼마 나왔냐? 고점에서 저점까지. 자, 48%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자, 48%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정이 얼마 나왔냐? 좀 보시면,
여기죠. 여기까지. 네. 33%. 자, 33%, 48%. 자, 근데 이번에 조정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아직 데드 크로스 안 났죠. 그러면 당분간은 조정이 세긴 할 거지만, 예, 확실하게 지금 다시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죠. 이번 달 끝나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 시험 삼아서 33%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의 경험이 있었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 20개월 선. 요게 얼마냐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개월 선이 얼마냐면, 여기가, 3,764. 여기가 3,764고요. 자, 아까 40 얼마였죠? 잠깐만요. 제가 요즘, 48%. 자, 48%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48%니까, 여기네요, 여기. 이쯤, 48%니까 이쯤 되겠네요. 얼마? 예, 2,800, 3,000. 2,800, 3,000, 그 사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을 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48%는 좀 과하고, 여기 33% 요거 말씀드린 거, 요거 3,700, 3,800,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금값은 뭐죠? 폭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요 비율을 말씀을 드렸죠. 자, 금과 주식. 자, 금과 주식의 비율에서 금하고 S&P 500입니다. 앞으로 S&P 500이 박살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금이 있고요. 뒤에. 자, 밑에가 S&P 500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박살이 나면, 금값은 이 비율은 올라가겠죠. 금도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이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총 3번 있었어요. 이거를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현재 0.568입니다. 그러면 지금 1.5까지가 있어요. 이때가 2000년 닷컴 그때부터 10년간의 상승입니다. 이때가 7배 정도 올랐죠. 그러면 앞으로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게 1.5니까 얼마예요? 대략 3배라고 치고 15,000달러. 준수하죠. 소소하고.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금원비로 따지면은 요게 한 20대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30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300달러 최소입니다. 요게 최소. 그 다음에 여기 대공황급에서의 S&P 500과 골드의 비율을 봤더니 4.5. 그러면 0.5에서 4.5니까 58, 40. 뭐 한 7배라고 치고 35,000달러, 은은 500달러. 예.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마지막. 야, 이때가 이제 1970년대에서 23배 갔던 요거를 기준했을 때는 현재 12배, 6만 달러, 은 같은 경우는 900달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자, 주식은 폭락을 하고 금은 폭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마무지하게 올라가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분석하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를 저기 소위 말하는 외국의 최고의 금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만 유일하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도 안 하는 상태. 자, 1파, 그 다음에 2파 조정, 다시 이제 3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375에서 0.8까지 해서 그거를 빼요. 0.8에서 0.4를 빼면 0.4잖아요. 1.618 하면 얼마예요? 네, 최소한 1.5 이상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5,000달러 넘어가고 300달러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금과 은은 대폭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요, 대폭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주식 폭락 근거 다 됐잖아요. 마진 1929년. 네,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주식이 박살이 날 거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NDQ RUT 대형주와 소형주의 비율입니다. 지금 작년 8월부터 못 가고 있어요.
네, 맞죠? 그리고 이번 달부터 또 음봉이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다이버전스까지 생겼어요.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결국엔 뭐다? 아, 주식 붕괴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실제로 일어날까? 보시면, 자, 요게 엔비디아입니다. 지난달 고점을 못 넘었어요. 파동으로 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끝. 네. 대폭락 준비. 거기다가 다이버전스까지. 어우,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럼 얘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예, 애플도 그러네요. 보이시죠? 하루람미, 구글, 네, 내려오고 있죠. 고점 찍고, 마서입니다. 마서는 끝났어요. 진짜로. 예, 끝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무존, 어이구, 내려오고 있네. TSM, 도치 딱 뜨고 있죠. 메타 어때요? 끝났죠? 아, 예. 브로드컴, AI의 반도체, 예, 훌륭한 반도체 회사인데 내려가고 있네요. 대세 폭락이네요. 아유, 이러 어쩌나. 예, 테슬라 끝났고요. SMCI, 예, 앞으로 대형주들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85%. 지금 보셨지만 다시 볼까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예, 되게 안 좋아요. 이런데 뭐 주식하라고 개나발 불고 앉아 있고, 예. 지금 반도체만 껄떡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예, 브로드컴 끝났어요. AI 반도체 끝. 네, SMCI. 이게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몇 달 내로.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죠. 다른 종목들 볼까요? 예, 버크셔 해서웨이 못 가고 있죠. 계속해서. 월마트, 예, 빠그러지기 시작했고. 자, ARM 보세요. 예, 반도체 장비주인데, 아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생겼죠. 존슨앤존슨 못 가고 있고, 빗자 내려오고 있고요. 네, 요게 이제 텐센트라는 중국 주식인데요. 게임 1달러짜리가 100달러 가는 100배 가는 어마무시한 위험을 토해냈죠. 폭락을 했죠. 75%. 대형주입니다. 얘도 폭반등했고 폭락. 2차 폭락되는 거죠. 예, 무시무시합니다. 바바를 봐보십시오. 끝났죠, 얘도. 알리바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등도 폭락하는.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데 좋다고요? 예, 은행만 살짝 지금 껄떡대고 있는 상황. 예, 은행. 그럼 다른 은행 볼까요? 네. 도이치방크. 이번에 도이치방크 내려가면 예, 끝납니다. 말 그대로 상폐될 거예요. 예, 도이치방크가 독일이죠. 네. 이렇게 있고요. 뱅코, 뱅오. 예. 자, 쌍봉. 시리, 예. 시리 여기 보면 겁나죠,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웰스파고가 이제 문제인데, 예, 미국에서는 대형은행 한두 개가 박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위기죠. 자, 골드만 양말, 고점, 예, 머건 스탠리 고점. 예,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AI, 네, 팔란티어, 예, 고점 대비 40% 끝. 계속 이번 달만 18%. 이게 정상인 건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여러분들. 예, 오라클 폭락 60% 반등. 예, 그 다음에 박살. 지금 현재 18%. 지금 6월달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해롱해롱 되고 있죠. 골로 가고 있습니다. 컬위브 마찬가지. 고점 대비 65%. 이 현실이 안 보여요. 소위 말해서.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삼성전자, 코스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점 대비 20% 빠지면서 이제 골로 갈 준비가 된 거죠. 재밌는 거는 이거죠. 여기, 예, 닷컴 때 고점에서 음봉 터지고 두 달 있다가 대박살. 얼마? 40%, 43%. 지금도 음봉 하나 떴죠.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박살. 가능한 얘기다. 철저하게 준비하자. 이때 얼마 빠졌냐? 98%가 빠진 겁니다. 잘 보시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근데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넣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자, 반도체 지수죠? 보실래요? 자, 반도체 지수 이번 달 고점을 쳤어요, 일단. 네, 고점을 쳤고,
내려올 준비가 확실히 돼 있죠. 재밌는 거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0년 3월 달에 이렇게 하이 웨이브 캔들이 생기고 둘, 넷, 6개월 만에 폭락을 합니다. 이때가 26%, 3개월 만에 26%, 자, 12%, 그 다음에 27%. 3개월 만에 그냥 완전 개박살 나네요.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주식이. 하다가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55% 빠져서 3개월 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55%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0% 난리 나는 거죠. 그게 뭐 누구 어떤 특정 정치인 때문에 빠지나요? 아니면 뭐 어떤 집단 때문에 빠지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버블이 붕괴가 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운명의 6월달이다. 결국엔 운명의 6월달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1929년 다우가 붕괴됐을 때 이때가 역사 최고점이었어요. 29년 8월 그 다음에 9월 고점에서 고점 찍고 1, 2, 3. 자, 여기도 보시면 자 1, 2, 3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반도체 지수라든가 다우 지수를 봤을 때 조만간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번 달에 꼬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꼬리. 그래서 6월달 캔들 형태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올라갈 일은 없나요? 꿈 깨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한계. 아까 1999년에 뭐라고요? 대형 IPO가 집중됐던 이유와 지금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 뭐 어쩌고 저쩌고 개구라치는데 그런 것들이 상정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붕괴가 일어납니다. 붕괴. 이런 식으로 붕괴. 마찬가지 다우 이때도 뭐예요? 마진. 붕괴. 그러면 붕괴가 이번에는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진과 마진 부채와 그 다음에 뭐가요? IPO가 겹쳐진 1929년 상황과 1999년 상황이 동시에 터져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이런 사실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소위 전문가라는 애들, 대형 유튜버들, 대형 레거시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지 증시를 어떻게 올려갖고 좀, 해볼까? 그런 생각만 하지. 그 증거가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빠지잖아요, 지금. 이게 안 보이나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마이너스 20% 가면서, 대세 하락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진짜 끝났네. 이번에는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반도체, 자, 고점 찍었습니다. 꼬리 생겼습니다. 끝났습니다. 몇 달 후에 보자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를 잘 보세요. 특히 생산자 물가 PPI 70년대 상황과 1970년대에서 그냥 수직으로 올라왔고요. 자, 이번에는 물가가 2000년에도 수직으로 올라왔고 결국엔 금값은 물가 때문이다. 그럼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면 대폭등이 지금 예고된 상황이고요. 주식은요. 개폭락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인식하고 공부하고 철저히 파헤쳐서 내 걸로 만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삼성 차트를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2000년대 시스코 시스템즈의 폭락 사태입니다. 이때도 금리도 관련이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컨센서스가 줄어드니까 폭락, 반등, 2차 폭락, 1년 만에 개박살이 난 순간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 밑에 있는 거, 이걸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걸 보세요. 이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나. 그래서 MACD와 그 다음에 윌리엄 퍼센트 D를 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풍덩 빠지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를 봤더니 어때요? 지금 내려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예, 끝내주는 상황이 온다. 지금 앞으로 지표만 봅니다. 그 다음에 MACD죠. 예, 여기 고점 언제냐? 예, 작년 10월 고점을 못 넘었어요. 예, 이제 골로 갈 준비가 확실히 됐네요. 예, 지난달 고점을 못 넘었어요. 골로 가고 있고요. 자, 애플 볼까요? 애플입니다. 하람미. 얘는 이제 끝난 상황이죠, 거의. 네, 고점이 증가하는데 고점이 똑같은 다이버전스 골로 가는 상황. 자, 마소를 보시면 마소는 끝난 상황이죠. 지금 마소의 형태가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적용이 될 거예요. 조만간 마소는 이게 마이너스로 가겠네요. 그죠? MACD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을 접어들 것이고요. 지금 골로 간 상황이다. 진짜 이거를 안 보고 있으면 주식이 좋다고 계속 얘기하겠죠. 저도. 그 다음에 가장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엔켈입니다. 엔화가 160이에요. 그러면 일본에서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요게 생겨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엔화 강세로. 이때 뭐가 터졌어요? 네. 요때 리먼 사태가 터진 겁니다. 리먼 사태. 만약에 금리를 올려서 엔화 강세로 전환이 되면 달러 약세가 되겠죠. 엔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시장 붕괴합니다. 엔캐리. 그러면 달러도 같이 봐야 되겠죠. 달러 약세면은요, 금한테 좋아요, 나빠요? 막 박수치고 아주 환장을 해야 돼요. 달러 약세로 간다? 금한테는 엄청난 희소식이다. 그래서 금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달러하고 물가도 PPI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요, 금이죠. 금은 지금 조정을 줬는데,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잘 보시고요. 아까 3,700, 3,500, 3,000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번 달에 어떤 캔들로 박살이 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자, 다우도 일단 도치 캔들 떴고, 자, 그 다음에 S&P 500 음봉 생기기 시작했고, 나스닥,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앞으로, 진짜 봐야 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자, 금 같은 게 연봉을 보시면, 요 양봉 있잖아요. 작년에 생겼던 요 양봉, 64%가 올랐는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세력들 있죠. 그러면 요 반, 3,500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안 깰 것 같아요. 참질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지나는지 잘 보시고요. 금에 대한, 그래서 실물 금융과 소량시차를 모시고, 특히 엔켈이 요거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실물 금융을 소량씩 조금씩 잘 모으시고요. 지금이 가장 쌀 때일 것 같아요. 조만간에 폭등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린 거는 금은이 폭등할 수 있는 이유, 대폭등 이유, 그 다음에 주식이 대폭락할 수 있는 이유. 그런데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 찍는 겁니다. 그러면 금한테만 좋아요. 주식도 좋나요? 주식도 올라가나요? 그거 아니면, 근데 연준이 무제한 돈을 찍을 수 없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과연 그걸 건드릴 거냐. 근데 약간 지금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건드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만 생각하시고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돈 풀기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 여러분과 같이 했는데 많이 좀 봐주시고 대산이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올리려면 여러분의 엄청난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